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모레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영하의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기온이 조금 오르나 싶더니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계속해서 영하에 머물겠고요. 특히 금요일이 되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한낮에는 3도에 머무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바닷바람은 아직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 바람도 강하고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7도, 영덕 8도, 포항과 경주는 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5m, 오후에는 4m까지 물결이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는 4m, 오후에는 3m까지 일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가 점점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넘쳐나면서 분양과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분양가 이하로 매물이 쏟아져도 거래는 뜸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 중인 아파트는 4개 업체 3,300여 가구, 건설을 추진 중인 아파트까지 합하면 모두 7,600여 가구나 됩니다. 이곳을 포함해 포항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투자 차익을 보고 분양받은 주민들이 분양가보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매물을 내놔도 거래는 실종됐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서 가격이 오른다는 심리가 없어지면서 한 분양 금액에서 5% 정도가 빠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00여 가구, 전체 분양 가구의 17%입니다. 미분양률은 오천 지역주택조합 서희 스타힐스가 86%, 흥해 화산건설이 57%, 우현동 우방 아이유쉘이 48%나 됩니다. 연도별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주시와 함께 포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정해 더 매입 시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규 물량에 대해서 사전심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물량이라는 게 좀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 시장은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입주할 아파트는 6개 단지에 1,900여 가구지만 내년에는 13개 단지에 10,000여 가구나 됩니다. 당분간 포항 지역 아파트 시장은 기대 수익이 사라지면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올해보다 3% 증가한 1조 8천억 원으로 정하고 전략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특히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극한지 로봇 개발 사업과 그린 바이오 소재 산업화 실증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 간포 구룡포 하정 간, 오천 경주 간, 그리고 청하 안강 간 도로 확장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TF팀을 만들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과거 포항제철 근로자들의 자전거 도로인 해동로에 7080 테마거리를 조성합니다. 포항시는 해도동 동아타운에서 88수족관까지 650m 구간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인도와 차도를 정비하고 버스킹 무대와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포항 운하와 죽도시장, 큰동해시장과 연계돼 침체된 도시공간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도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충남에서는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상주와 불과 6km 떨어진 인접지인데요. 전국 최대 한우 사육 지역인 상주가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시 화남면과 충북 보은을 잇는 도계 지점에 방역 초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농립축산검역본부가 여기서 6km 떨어진 보은군 마로면의 젖소 농가에 구제역 확진을 통보해 살처분 명령을 내린 겁니다. 특히 최초 발생 농가의 원유를 실어 나른 집유 차량이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그제까지도 젖소 농가 등 상주의 농가 4곳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주시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우와 젖소 7만 6천 두, 돼지 염소 6만 7천 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주시는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농가에 대해서 어제 긴급 예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상주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전국 평균을 넘는 소 100%, 돼지 73.6%입니다. 충북도 97.8%의 높은 형성률을 보였지만 발생 농가의 실제 항체가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전수가 아닌 표본 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소 사육 농가는 물론 가뜩이나 항체 형성이 낮은 돼지 농가의 근심은 더욱 큽니다. 서로 모임 있어도 다 취소하고 전화로만 얘기하고 한 농가에서 나오고 끝이면 다행인데 옆에 농가에서 더 나올까 봐. 전파 속도가 다른 그 한우나 염소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각종 출입 차량에 있어서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하고. 경상북도는 김천의 역학농가 19곳을 포함해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원유 유통회사와 협의해 충북과 경북을 함께 오가는 집유 차량을 분리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가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 우제류와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가금수의사회가 개최한 AI 백신 정책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AI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데다 살처분 매몰 작업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쓰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예방적 백신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예방 백신은 사료와 함께 먹이거나 소독하듯이 달걀에 살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다음 달 착공해 오는 2020년 6월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 죽변면 후정해수욕장 인근 11만 제곱미터에 들어설 국립해양과학관은 건축 연면적 12,000여 제곱미터에 지상 3층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045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갖춘 과학관 1동과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1동, 그리고 6m 깊이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는 해중 전망대로 구성돼 청소년들의 해양과학 교육 공간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대부분 조례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주시가 최근 몇 년간 명확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독리목월문학관입니다. 매년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주시가 민간 위탁 중인 사무는 모두 48개로 올해 5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민간 위탁을 시행하면서 명확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는 조례를 통해 자치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어떤지 비교해봤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건수가 지난 2012년 이후 경주시는 2건에 불과하지만 포항은 25건으로 12배나 많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선정 방법, 선정 기준 이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에서는 경주시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지금껏 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위탁 사무가 위법 내지는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가는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민간 위탁 사무의 경우 대부분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위탁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법률상 금어기가 아닌 조업기간 중에도 일정 기간은 조업을 하지 않는 연근해 어업 휴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어업은 연안 어업의 경우 통발과 자망 등이며 근해 어업은 대형 트롤과 대형 쌍끌이, 외끌이, 대형 선망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휴어제가 시행되면 조업기간 단축으로 인해 선원 인력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건비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지역에 과메기와 대게 전문 식당을 지정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한 달간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뒤 과메기 10개 업소, 대게 10개 업소를 선정해 인증 간판비를 지원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업소명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구룡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어느 식당으로 가야 할지 문의가 많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품질과 친절도가 향상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연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항에서도 첫 금연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복도와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 만큼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금연 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이 붙었고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포항시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난달 초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에 따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한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건데 보건소에서 파견한 금연 지도원은 수시 순찰을 통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단실이라든가 지하 주차장, 지정 장소에 거의 담배 피우는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 순찰을 돌면서 보면은 담배꽁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건소는 이동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금연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동 금연 클리닉도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금연구역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간접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된 금연 아파트는 단속 인력 부족과 흡연자의 반발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주민들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현재 전국적으로 20여 곳, 주민들 간의 갈등 없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과 구룡포 청소년 수련관 등 5곳이 올해 국민안전처와 경상북도로부터 공공건축물 지질 안전성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안전성 인증을 획득한 포은중앙도서관 등 3곳을 포함하면 인증 건물은 모두 8곳으로 안동시 2곳, 경주시 1곳과 비교하면 도내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건축물 지질 안전성 표시제는 국민안전처가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환경부가 선정하는 녹색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월성원자력은 지난 3년간 733억 원을 환경설비 개선과 지역 지원 사업에 투자했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와 신재생 에너지 확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등 녹색 경영 실천과 확산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70여 곳, 주로 읍면 지역으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무변촌으로 불립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8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변호사협회가 달성군과 청도군 등 5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마을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개 시군의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매달 한 차례 이상 동네를 방문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대구 변호사회 회장으로서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가 더욱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법무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마을 변호사는 첫 해 230여 건의 상담 실적을 올린 이후 지난해 65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현재 전국 1,410여 개 읍면에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부지를 사들이기로 하고 연중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 용도로 지정된 지 10년을 넘겨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인 대지로 지정된 곳으로 소유주는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해역 이용 협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역 이용 협의 건수는 2,274건으로 전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협의 내역별로는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이 60%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취배수관 활용이 23%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마산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6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 해역인 경북 동해안은 74건이었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희귀한 포켓몬이 출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과 휴일 영일대 해수욕장은 포켓몬을 사냥하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잉어킹 등 재미있는 포켓몬들이 출현하는 데다 포켓몬을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포켓스탑이 여러 곳 있어서 영일대 해수욕장이 포켓몬 사냥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항은 영일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포항운하, 포스텍 주변에서도 희귀한 포켓몬이 많이 잡혀 한물 간 것으로 생각됐던 포켓몬고 게임이 포항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영하의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기온이 조금 오르나 싶더니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계속해서 영하에 머물겠고요. 특히 금요일이 되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한낮에는 3도에 머무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바닷바람은 아직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 바람도 강하고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7도, 영덕 8도, 포항과 경주는 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5m, 오후에는 4m까지 물결이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은 오전에는 4m, 오후에는 3m까지 일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가 점점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